매주 수요일 스포츠를 비전문적으로 털어보는 시간, 스포츠 측면 승부 시간인데요. 제가요, 스포츠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좀 새롭게 꾸며봤습니다. 네. 일단 저를 도와줄 진행자 김기혁 아나운서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뵙고 있습니다. 김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전문가 한준희 해설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너무 과찬이십니다. 네, 일단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는 드려야 되는데 네네. 최고라는 말씀은 조금 접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최고라고 부를게요.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스포츠를 모르는 저를 배려해서 오늘 한준희 위원님 모셨고 또 김기혁 아나운서까지 제 옆에 있어요. 좀 든든합니다. 한준희 위원 잘 아시죠? 아, 그럼요. 네. 저는 이제 스포츠 비전문가로 이제 매주 나오고 있지만 네. 비전문 전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근데 한준희 해설위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또 축구 해설계 가장 좋아하는 해설위원이시자 네. 또 레전드로 활약을 또 하고 계시니까 네. 또 학교 선배님이세요. 아, 개인적으로요? 예, 대학교 선배님인데 이제 뭐 네네.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만 네. 학교에 같은 데를 나오셨더라고요. 해양학과를 나오셨죠. 네, 제가 이제 학부는 이공계, 네. 대학원에서는 철학.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예체능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네. 이른바 이제 전인적인 인간이 완성이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해양학과에서 그러니까 축구를 그러네요. 하시게 굉장히 된 의외네요. 네, 해양학과 다닐 때야 뭐 제가 축구 해설위원이 되리라고 예측하지는 않았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철학 공부를 한 10년 이상을 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제가 해설위원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우연히 가져다 준 직업이 상당히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저도 대학교 때 방송할 줄 몰랐으니까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뭐 다 비슷한 길을 걷고 있죠. 맞습니다. 네, 예측이 안 되는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위원님 뭐 이제 수많은 스포츠가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스포츠를 잘 몰라서 열심히 본 건 없고 축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다 10분보다 말고 20분보다 말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축구가 갖고 있는 매력이 뭔가요? 축구는 뭐 다른 여타의 종목들도 다 각각의 매력을 지니고 있겠습니다만 지구촌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매력 있는 스포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보편성. 네,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좀 많죠.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는 뭐 개인 종목도 있고 정말 적은 숫자끼리 경합하는 종목도 있는데 축구는 11명 대 11명의 대결 아닙니까? 네. 전체적으로 개인의 기량뿐만 아니라 팀이 얼마나 잘 완성도 높게 조직화가 됐는가 이거를 또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아무래도 뭐 축구는 이게 뭐 장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만 이른바 내셔널리즘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스포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세계 축구를 이제 컨트롤하는 국제축구연맹 FIFA의 가맹 회원 숫자가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유엔의 가맹 회원 숫자보다 많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축구는 지구촌에서 뭐 어느 나라 방방곡곡 할 것 없이 다 즐기는 스포츠다. 그래서 또 각 나라들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축구는 잘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축구하다 보면 이제 저도 모르게 애국자 돼 있고 막 이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월드컵이나 국가대항전 할 때 그러니까요. 이때는 뭐 축구를 몰라도 모두가 한 팀이 돼서 일단 응원을 해야 되는. 야, 그렇죠. 네, 빨간 옷 입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본격적으로 축구 이야기를 좀 해보죠. 최근에 그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 리버풀전에서 공을 넣었네요. 골을 넣었네요. 네. 그 리버풀이라는 팀이 엄청나게 강팀이고 사실 뭐 강력한 우승 후보 가운데 하나거든요. 잉글랜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유럽 챔피언 후보 중에 한 팀입니다. 그런데 네. 그 팀을 상대로 토트넘이 사실 토트넘이 경기를 좀 오래 쉬었었어요. 코로나 네네. 문제 때문에 경기를 오래 쉬었었는데 리버풀에게 누구나 토트넘이 좀 불리할 것이다, 패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동점골에 힘입어서 토트넘이 무승부를 엮어낼 수 있었는데 이 결과는 토트넘으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중간에 좀 그 골 기회를 놓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제 언론에서는 아직 감각을 좀 끌어올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뭐 진짜 그 경기 감각 때문에 그랬을까요? 정말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손흥민 선수가 아주 귀중한 동점골을 터뜨리기는 했으나 지금 김기혁 아나운서 말씀대로 그 네. 이전까지의 경기력은 손흥민 선수의 어떤 절정의 경기력 이제 고조의 경기력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토트넘 팀 전체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훈련도 다른 팀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제한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경기도 좀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역시도 약간 감각이 떨어졌던 거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경기에서 어쨌든 골로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또 다음 경기들을 더 기대하게 하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니까 이 토트넘의 콘테 감독, 예,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다라고 했는데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도 이미 월드 클래스였는데 갑자기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 저도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로 지금 멋지게 활약을 이미, 하고 있는데 뭐 한 번 더 인정을 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라는 것은 손흥정 씨, 네. 손흥민 아버지 빼고는 다 인정하는 바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기혁 아나운서가 그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 예. 그 사실을 아신다면 거의 전문가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냉정하시죠. 네, 지구상에서 네. 손흥민 월드 클래스 얘기 나왔을 때 네.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 아이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나. 단 한 분의 네. 휴먼이십니다. 그렇죠. 예. 인간이시긴 하죠. 그렇죠. 네, 휴먼 빙이죠. 근데 네. 그 손사래는 언제 치신 거예요? 아 실제로 그 네. 방송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진행자님께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네. 뭐 기자와의 대담에서 손흥민 선수 월드 클래스 잠깐만요. 우리의 월드 클래스 아니에요. 아, 정말요? 이렇게 진짜로 손사래를 치셨던 아주 그 명영상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3명 중에 저만 찾아보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소식 알아봤고요. 이번에 2021년 축구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이 진행 중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A조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최종 예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최종 예선이 생각보다 너무 잘 풀리고 있고 아, 팀의 경기력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아주 팬들의 마음을 아주 푸근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지금 조 2위이기는 하지만 2위만 하면은 월드컵 본선 직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3위와의 승점 차이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곧 있으면 1월 27일, 2월 1일에 또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가 있는데 2월에요. 네, 그때쯤이면 아마 끝까지 가지 않고도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할 공산이 큽니다. 지금 10경기 가운데 6경기를 소화했는데 4승 2무인 상태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1월 27일, 2월 1일에 경기 중에 한 경기 정도만 아주 잘하면 다른 팀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상황에서 남은 경기 관계없이 본선 직행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비전문가 김기혁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00% 동의합니다. 네. 한준희 해설위원의 말이 네. 아주 완벽하고요. 네. 더 이상 서문할 게 없다. 예, 네. 그러니까 본선 진출에 대해서는 저도 이전에 이 측면 승부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네, 네. 무난할 것이다라는 어떤 비전문적인 어떤 예측을 좀 했었는데 네. 사실 1위 하냐 2위 하냐의 어떤 그 싸움이지 본선 진출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싸움은 뭐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 1위도 사실상 가능성은 있잖아요. 네, 이제 이란과의 승부를 정말 앞으로 한 판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우리가 좀 이기는, 특히 이제 우리 홈에서 다음에는 할 거기 때문에 좀 이기는 쾌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이번에는 푸근하지만 4년 전, 8년 전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아슬아슬하고 간신히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항상 하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결코 쉬운 근데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네네. 요번에는 좀 편안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군요. 지금 두 분 다 본선 진출 무난하게 그럼요. 예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못한다고 하면 또 네. 욕 먹습니다. 해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합니다. 전망해야 됩니다. 예. 경제는 항상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네. 이것도 한번 보죠. 지금 2021년 한 해를 이제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분 언급을 안 할 수 없죠. 올해 우리 곁을 떠난 축구 선수들이 좀 계세요. 예. 네. 가장 먼저 유상철 선수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 혹시 위원님 뭐 관계가 개인적으로 혹시 있으셨는지? 또 네, 유상철 궁금하고요. 선수는 모든 국민과 관계가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네. 우리 국민의 가슴에 길이 기억될 만한 대한민국 축구 역사의 아주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네. 뭐 2002 월드컵뿐만 아니라 그 전에 94년에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98년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장면에서도 우리 대표팀이 정말 위기의 국면으로 몰릴 때 짠 하고 나타나면서 투혼과
기량으로서 네. 우리 대표팀을 구해내곤 했던 선수가 유상철 선수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또 2002 월드컵에서 중요한 또 폴란드전에서 쐐기골 아주 중거리포를 멋지게 터뜨렸던 주인공이기도 하고 기억납니다. 네. 정말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유상철 감독의 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의 개인적인 관계를 물으셨는데 저는 네네. 이제 2006년 이제 독일 월드컵 당시에 네. 유상철 선수가 이제 그때는 이제 선수를 은퇴를 하고 초보 해설위원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KBS 해설위원으로서 같이 한 달 정도 독일에 가서 같은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정말 각별하시네요. 네, 네, 기억들이. 그래서 빈소에도 갔었는데 저는 빈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근조 화환이 인천 유나이티드 팬분들이 보내신 근조 화환이 있었어요. 네네. 그 파란 검정이라는 인천의 유니폼이 이제 파란 검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화환을 볼 때 가장 좀 울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의원님 목소리가 약간 흔들리시는 네. 것 같습니다. 나이가 너무 젊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네, 올해는 안타깝게도 유상철 선수보다도 유상철 감독보다도 더 나이가 젊은 축구인들이 많이 타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철 감독만 하더라도 이제 71년생인데 네네. 80년대생 축구인들을 많이 타계를 했어요. 뭐 네. 차기석 선수라든가 여효진 선수라든가 네. 또 김희호 코치라든가 이런 분들이 유상철 감독보다도 더 젊은 나이에 타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대한민국 축구계에서는 좀 슬픈 일들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그 아나운서 김가영 아나운서는 유상철 선수하면 떠오르는 어떤 장면, 뭐 기억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저는 당연히 뭐 2002년 월드컵 제가 그렇죠. 고등학생이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암투병을 하면서도 필드에 나와서 네네. 이제 팀을 이끌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모습이 아마 영원히 남을 것 같고 인천 유나이티드의 K리그1 잔류를 또 남기면서 네. 감독으로서의 어떤 멋있는 장면까지도 네. 남기고 떠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국민들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선수 가운데 한 명이 될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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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먼저 안타깝게 떠난 선수들 뒤를 이어서 이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뭐 여전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선수가 있죠. 리오넬 메시 선수가 통산 7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발롱도르가 항상 논란도 많이 이제 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선수가 탔어야 되는데 왜 저 선수가 탔느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네. 그래도 축구 역사의 어떤 장구한 그 역사에서 정말 그 수상자의 목록을 보면 발롱도르야말로 축구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도 축구계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권위 있는 발롱도르가 이제 일종의 이제 올해의 선수상을 뽑는 건데 그거를 7번을 차지했으니까 이 기록은 아마 대단한. 제가 봤을 때는 네. 앞으로도 다른 선수가 거의 범접기 어려운 기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그 호날두와 이제 메시가 발롱도르로 많이 비교가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호날두가 메시를 뛰어넘기 힘들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발롱도르 상으로는 이제 2개 차인데 네. 네. 저는 뭐 예전부터 메시 대 호날두 논란은 네. 대한민국 안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 맞아요. 중에 하나거든요. 축구 얘기하면 무조건 나오죠. 네. 그래서 한쪽 손을 들어주면 이제 다른 쪽 팬들의 비판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저는 뭐 감수를 하더라도 두 선수의 비교에 있어서는 역시 종합적인 경기력의 차원에서 메시 선수가 더 우위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메시 선수는 제가 예전부터 풋볼러로서 거의 뭐 최고 아니냐라고 평가를 했었고 호날두 선수는 애슬리트로서는 엄청나게 위대한 선수예요. 그런데 이제 풋볼러의 차원으로 가면 메시가 호날두 선수보다는 뭐 다소간이나마 좀 위다 이렇게 네.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호날두 선수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인성 논란이 자주 일어요. 이번 또 발롱도르에 불참을 했어요. 뭐 본인이 이제 못 받을 걸 알았겠죠. 네네. 물론 뭐 이게 참석하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 예의상. 네. 그리고 또 이제 유벤투스가 내한을 했을 때 팀 K리그와 이제 맞붙었을 때도 네. 노쇼 논란이 네네 그랬었죠. 있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호날두의 팀 동료 모드리치가 또 발롱도르를 수상을 하는데 거기에도 불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상황 아니면 난 안 나간다. 주인공 아니면 안 간다. 네. 약간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뭐 날강도 논란도 있고 해가지고 별로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대한민국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의 팬분들은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축구 경기로만으로 좀 보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팬이 네. 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그게 팬이죠. 네, 김기혁 아나운서에게 제가 살짝 엄중하게 경고를 드립니다. 네. 비난 문자가 네. 마구마구 날라오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괜찮습니다. 어느 저는 뭐- 한쪽을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 예. 한쪽은 이제 폭망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감수해야 평가를 돼요. 해야 돼요. 뭐냐면 메시 선수가 종합적인 기량 면에서 정말 위대한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메시와 같은 시대에 호날두 선수가 5차례의 발롱도르를 거머쥐었다는 거. 그거는 엄청난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호날두가 아니었으면 다른 선수였으면 과연 메시로부터 5번을 뺏어올 수 있었을까? 네. 그거를 생각해 볼 때는 호날두 선수가 엄청난 선수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네. 비교하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네. 이 파리 생제르맹 팀으로 옮기면서 뭐 활약이 다소 떨어진다 이런 평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메시 선수의 어떤 우리가 고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손흥민 선수도 그 리버풀전의 경기력은 손흥민 선수의 고점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다라는 네네. 말씀드렸는데 메시 선수의 최고점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에 비하면은 지금 뭐 나이도 많고 지금은 좀 떨어지는 활약이기는 하죠. 그런데 발롱도르는 시점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여름까지 잘한 선수들에게 좀 유리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여름에 메시 선수가 코파 아메리카를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이끌고 우승을 거머쥐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바르셀로나 시절에 또 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한 해의 상을 수상을 할 때 메시 선수에게는 아무래도 한 여름 한 7, 8월 이전까지가 네. 많이 작용을 했다. 그 이후에 조금 저조하기는 했더라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 축구 소식을 좀 여쭤볼게요. 전북 현대가 5년 연속 K리그 1을 제패했습니다. 5년 연속 이것도 대기록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김가혁 아나운서 어떠세요? 저는 이제 뭐 비전문가로서 제 예상이 어떤 뭐 공신력은 없겠습니다만 네. 전북이 어쨌든 K리그에 전념을 잘했다. 다른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네. 이런 데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북이 전략을 잘 짜서 우승을 한 것이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전북의 우승은 예상을 조금 했었습니다. 속으로 했었나요? 겉으로 했었나요? 예, 네, 공개적으로 했었나요? 속으로도 하고 겉으로도 겉으로도 했었어요. 예, 살짝만 했습니다. 안 보이게. 예. 위원님은 어떠셨어요? 네. 전북이 그 이제 가장 경쟁자가 울산 아닙니까? 네. 울산 팬분들의 비애는 이루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 연속 준우승을 했거든요. 울산이. 네. 그것도 3년 연속으로 울산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우승이 더 유력해 보였다가 막판에 전북이 항상 뒤집고 나는 그런 게 지금 3년 연속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네. 울산 팬들에게는 다시 한번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전북과 울산을 비교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전북이 선수층이 조금 더 두꺼웠다. 그리고 이제 공격진에 있어서의 어떤 승부를 내는 파괴력이 네. 울산보다 좀 앞섰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궁극의 우승을 전북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스포츠 측면 승부였고요.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올해 축구 뉴스 짚어봤습니다. 한준희 위원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김기혁 아나운서께 감사드리고요.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